오후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이제 재판에 참석,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인데요. 거기 가서 이번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을 대놓고 맹공을 퍼부었어요.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네, 기사 봤습니다. 오후에 나왔던.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와서 이 부분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좀 격앙되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언론에 대한 비판이 맞습니다. 즉 검찰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그냥 전달하는 식으로 검찰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그대로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법리 검토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옮겨적기 받아쓰기 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죠. 검찰이 써놓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언론 기사만 그랬느냐? 이번에 신진우 판사, 신진우 부장이 내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요. 그대로 검찰의 공소장으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아닌가. 즉 검찰의 주장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언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법부 일부 판사님들도 언론으로부터 또 검찰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손뼉을 같이 마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같이 박수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두 측면으로 비판의 화살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비판한 것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분명히 안부수 사건에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북 사업을 위한 대가였다라고 1심에서 판결을 했다는 거죠. 안부수 사건에서는 이게 자기 사업을 위한 송금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도 국정원에 야 이거 주가 부양하고 그 돈 무슨 아파트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어떻게 신진우 부장이 한 1심에서는 전혀 상반된,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위한 돈이 이재명을 위한 돈으로 뒤바뀌어 버렸느냐. 이렇게 1심 판결이 엇갈리면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도 야 1심에서는 800만 불의 목적이 800만 불이 자기 사업을 위한 거였다. 쌍방울 자기 사업을 위한 거였다. 안부수 재판에서는. 근데 왜 이화영 재판에서는 이렇게 나왔냐. 그 결론에 이르는 증거 채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뭐가 달랐던 거냐. 어느 쪽이 제대로 증거 채택을 한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이것을 실제 비교하면서 언론이 왜 이걸 비교하지 않느냐.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지만 매우 부끄럽기도 하고요.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지금은 당대표가 직접 자신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1심 재판부가 각기 다르게 이제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소위 이제 애완견, 검찰의 애완견이냐, 애완견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대의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 역할, 뭐 검찰 앞에서 이제 애완견이라는 게 뭐 그냥 뭐 XXX라는 이야기 정도로 이제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저기 스탄 3개국 갔을 때 알라바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그렇게 권력의 편에 검찰의 편에 검찰의 품에 언론이 안겨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국민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말 속에서 떠올렸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했던 말 중에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김성태 얘기인데요.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가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국정원의 내부 보고서가 맞느냐라는 것도 김성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또는 법원이 검찰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의 진술은 무조건 믿고 검찰의 주장을 탄핵하는 증언을 하거나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그럴 리 없다. 내지는 일부 또 이렇게 이제 판결문 보면 보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큰 판단, 대세 지장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재판에서 판결문을 쓰는데 더군다나 더 이제 법률가가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뭐가 있느냐면 한 사람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서 달리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거는 예전에 유동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을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진술을 했던 것은 전부 다 믿지 못할 얘기가 됐고 갑자기 이재명의 반대편 검찰 측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순간 그 진술은 전부 다 증거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언론도 그 말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김성태 씨에 대해서 실은 최초에 이재명 대표와 같은 편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검찰, 심지어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외국에 나가서 도박이나 하고 순사기꾼이고 주가 조작이나 하고 바깥에 있으면 너 그 죄를 면할 거 아니냐. 당장 돌아와라. 안 그러면은 여권부터 다 취소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맞습니다. 그랬다가 돌아와서 어느 순간 진술이 바뀌고 포지션이 바뀌지 않습니까?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하고 살짝 말을 조금씩 물타기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검찰과 일체화된 진술을 한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견실한 사업가가 돼요. 이게 한 사람의 진술조차도 검찰과 같은 주장을 하면 건실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의 진술도 검찰의 주장을 탄핵하는 진술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갑자기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진술을 인정하는 저는 사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검찰은 원래 이제 권력의 사유와 또는 이제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움직이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자,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사법부조차도 이제 포획이 되었다 또는 국민들의 신뢰는 내팽 개치고 모르겠다 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원에서도 재판장님들도 판사님들도 물론 안 그런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법리에 따라서 따박따박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법리에 앞서서 저는 재판장님들이 본인들의 오류 가능성 그리고 본인들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인 한 이 공동체에 있는 한 그 언론에서의 폭탄처럼 쏟아지는 편향적인 기사들에 나 스스로가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돌이켜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판사님들이 이번에 그 신진우 부장판사님도 그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편견과 선입견, 검찰 말은 옳고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고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던 거 아니냐. 근데 또 문제는 이번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난번에 구속영장 쳤다가 이게 그 기각됐던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근데 이제 영장 청구하지 않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하필이면 반부패 수사부가 수원지법에 딱 두 부서가 있습니다. 두 팀이 있어요. 두 팀밖에 없으니까 50%의 확률로 신진우 부장한테 또 갈 확률이 있었고 결국은 신진우 부장이 또 맡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가 그 기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어요. 이화영 재판에서 놓고 보면 그 판결문을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 예단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가 침해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 언론을 상대로 제대로 취재하고 있느냐, 언론이 검찰의 정말로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부분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